어머니께서 암 진단을 받으시고 가장 힘들어 하셨던 건 사실 병 자체보다 끝없는 피로였습니다. 피로와 체력 부족이 겹치니 치료를 받는 것도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셨는데 쉬어도 좀처럼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날은 오늘은 몸 위에 모래 주머니 10개를 얹어 놓은 것 같다 하시면서 하루 종일 소파에만 계시기도 했습니다. 체력이 받쳐줘야 치료도 잘 받을 텐데 운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쉬어야 되는 건지 어떤 게 좋다고 알려드리고 싶어도 누구는 운동이 답이라고 하고 누구는 또 휴식이 답이라고 하니까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운동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 몸 상태에서 해도 되나? 라는 의문이 가장 컸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고 직접 어머니와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면서 분명히 도움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몸이 지쳐있는 암 환자는 어떤 운동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무릎 수술을 2번 정도 했는데 재활을 할 때마다 들은 말이 운동은 아플 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 하는 거다 라는 얘기였거든요. 암 환자에게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될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유러피안 저널 오브 프리벤티브 카디올로지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암 환자들에게 운동은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다고 나오며 이 칼럼을 보면 운동은 암 치료 전, 중간, 후에도 꼭 해야 되는 생존 행동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보다는 실제 예시도 찾아보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실험과 예시들이 있더라고요. 대장암 3기 수술을 받은 800명의 환자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주에 2시간에서 3시간씩 빠르게 걷기를 한 환자들이 평균 5년대 생존율이 50%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암 환자에게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라는 결론이 나오긴 나왔는데 어떤 운동을 얼만큼 해야 좋은 걸까요? 뭐든 과하면 좋지 않듯이 막 보디빌더처럼 무거운 거를 들고 운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수술을 하시고 초반에 어디서 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내용을 보셨는지 걷기 운동을 정말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몇 주 있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걷기 운동 좋다고 해서 했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다고. 저도 왜 그런지 몰랐는데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이게 근육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치료를 받으면 몸은 평소보다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입맛이 떨어지니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특히나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몸에 안 좋을까봐 피하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 몸은 결국 쌓아둔 에너지를 꺼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할 때는 지방이나 탄수화물부터 쓰지만 치료 중에는 근육을 먼저 분해서 아미노산을 꺼냈습니다. 왜냐면 그 아미노산이 면역세포를 만들고 상처를 회복하는 데 바로 쓰이기 때문이에요. 걷기는 근육을 만드는 고강도 운동이 아니니까 결국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더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면 근감소증에 걸릴 수 있는데 근감소증에 걸리면 암 치료 시 독성 위험이 높고 합병증 위험이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암 환자들에게 근력은 생명과 아주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복합적 체력 운동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뭔가 했는데 근력 운동과 유산소를 섞어서 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은 아래 논문에서도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복합적 체력 운동이 우리 몸의 암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는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운동 방법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스쿼트, 힙브리지, 런지 같은 근력 운동을 섞어서 약 30분 그리고 나머지 50분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총 1시간 20분 정도 주 3회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무리는 하지 마시되 피곤하시더라도 조금씩 운동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삼성 서울병원에 실제로 나와 있는 피로 극복 사례인데 폐암 수술 이후 항암을 하시는 분의 예입니다. 이렇듯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실제로 피로함이 덜 들 수 있으니 꼭 조금씩이라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 3회 복합 운동이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만 남은 4일을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잘 쉬는 법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자면서 쉬어도 누가 몸을 누르는 것 같이 무겁고 피로가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세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휴식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을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음식 조절, 수면 관리, 스트레칭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특히 시선이 갔던 거는 마사지였어요.
예전부터 피곤하실 때 손이나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표정이 한결 편안해지셨거든요. 문득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 연구에서도 암 환자의 피로 완화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더라고요. 이게 되게 신기했는데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 에모리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유방암 치료를 마친 여성 66명을 대상으로 6주 동안 주 1회 45분씩 마사지를 했는데요. 피부를 부드럽게 쓸어주고 근육을 천천히 눌러주며 때론 가볍게 두드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마사지를 받은 마사지 그룹, 그리고 두 번째는 마사지보다 약하게 주물러준 터치 그룹,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한 비마사지 그룹이었는데요.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고 피로 정도를 다차원 피로 척도로 측정을 했는데 마사지 그룹은 6주 후 평균 16점 이상 피로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터치 그룹은 약 8점 감소, 대기 그룹은 오히려 5점 이상이 증가를 했죠. 단순히 수치만 좋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삶의 만족도 점수도 마사지 그룹에서만 뚜렷하게 올랐다고 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계시던 분이 잠깐이라도 산책에 나가게 됐다 라던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두려워졌다 라는 변화를 얘기했다고 해요.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마사지는 근육과 피부에 기계적인 자극을 줘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 긴장을 완화하며 뇌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화학물질인 엔돌핀이랑 세로토닌을 분비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단순히 몸이 풀리는 걸 넘어서 전신 피로와 우울감까지 완화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너무 놀란 게 마사지하면 전문가의 손길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냥 만져주기만 한 터치 그룹도 피로가 감소했다니 이 결과를 보고 이건 진짜 어머니께 권해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사실 요즘에 시중에 참 많은 마사지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이용해도 피로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집에서도 편하게 쓸 수 있는 마사지 기구를 하나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생각보다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써보신 것 중에 도움이 됐던 방법이나 그런 게 있다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운동이나 마사지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암 종류나 치료 시기,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논문들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주치의와 상의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생존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치료 부작용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여주거든요. 그런데 아무 운동이라 하는 건 아니었죠. 스쿼트나 힙브릿지, 런지 같은 근력 운동이랑 걷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를 섞어서 주 3회 정도 한 번에 1시간 20분 정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4일은 무조건 누워서 쉬는 것보다 몸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마사지였습니다. 근육과 피부에 자극을 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긴장도 풀리며 뇌에서 편안함을 주는 호르몬이 나와서 피로를 감소해준다고 했습니다. 꼭 전문가의 손길이 아니더라도 가볍게 만져주거나 마사지 기구를 활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동과 마사지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치료 단계와 몸 상태에 맞게 꼭 조절을 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얘기 나눈 것 중에 이건 한번 해봐야겠다 싶은 게 있었다면 부담 없는 수준에서 바로 시작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 꼭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어머니와 함께 찾아본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